정진석의 노무현 대통령 부관 참시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왜 없는 말을 만들까요? 저는 요 대목이에요. 없는 말을 만드는 거. 이 방식을 이렇게 풀어볼까요? 저도 지금 방송으로 지금 며칠째 이 얘기를 다루고 있어서 네. 나름 깨달은 바, 네. 이 사건 자체를 이슈화 시켜서 네. 어제까지는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슈화 시켜서 차라리 법정으로 가는 걸 택해서 네. 그게 계속 논란이 되는 걸로 해서 네. 이명박의 비리를 약간 등치시켜 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 그런 의도로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뭐, 성공 안 해도 공작은 진행된다, 이런 거니까. 저 사람들을 거대 악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권력을 쥐고 있던 자들이 쪼그라들어서 궁여지책으로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모습이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거대한 게 있지 않을까라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몰리니까 이런 짓도 하는구나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뭐, 저도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없는 말을 만드는 건 또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조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철수 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민의당 누군가가 제보 조작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거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목표가 안철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을 깎아내린다. 그거 역시 실패한 공작이죠. 그런데 이번에 정진석 님이 님이 어머 왜 이러죠? 엄마. 근데 아니요, 이게 요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진석 의원 사람님이. 정진석 의원님이 됐어요. 이분이 이제 한 거는 사실이 아닌 전혀 날조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말이 안 돼서 너무 말이 안 되는 날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날조에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갈 때 이제 우리 딸하고 엄마 몇 시에 와 이렇게 챗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8시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는데 우리 딸은 많이 당해서 8시에 올 수 있겠어? 이렇게 나옵니다. 사과 맞다 이거지.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10시쯤 들어가게 되면 우리 딸이 메시지가 오겠죠. 8시까지 온다며. 그럼 어머 어떡하니? 아주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어.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제가 하게 그렇죠. 될 때 예. 목표는 딸한테 크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검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쩔 저는 수 없는 거지.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습관화 되다 보니 우리 딸 말에 따르면 이 하얀 거짓말과 검은 거짓말의 경계가 모호한 엄마 사람. 제가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그 이슈 자체를 얘기하는 것도 평가만 해도 민감해요. 근데 거짓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거짓말을 뭘 목표로 만들었겠냐. 그 순간에 이 거짓말을 한 정모님이 이게 다 계산해갖고 이걸로 이렇게 해서 MB를 보호하고 막 이렇게 틀을 짰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깊게 들어가면 네. 이제 이따 그 얘기를 다시 다룰 텐데요. 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대. 그들이 이제 국정원 동원해서부터 그때부터가 제대로 된 국정원 심지연단이 활동했다 그러거든요. 네. 민심이 막 요동치니까. 네. 네. 이거는 정치보복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뇌물 받고 돌아가셨는데 하면서 만들어낸 거짓말이 아예 수년 동안 그들한테 일상화돼 있어서 아예 박힌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박혔어, 그들은. 그러니까 이번에 심판 받은 거예요. 틀린 생각이 박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더 나아가서 평가가 아니라 거짓말을 만든 거잖아요. 이 거짓말은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요 거짓말은 나도 처음 처음 나왔어요. 들어봤어. 그렇죠. 네, 네. 이주영 실장님, 네. 요 거짓말은 처음이죠. 네. 그러니까 홍준표까지는 뇌물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됐어. 권양승 교사를 끌어들인 건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됐다. 그건 이미 사실이 밝혀진 거거든요. 같이 산책을 나가시라고 잠깐 기다린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순간적으로 그쪽 분들이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돌았다고 덜컥수 같은 거야? 좀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안 그렇고는 어떻게 그런 근데 거짓말을 이게 말이 아니고 글이란 말이에요. 그게 더 문제지. 그 글을 올린 시점이 밤 아닌가요? 새벽에 연애 편지 쓰다가 아침에 찢는 거랑 비슷한 거?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이 우연은 결국은 필연으로 둘러싸여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그래서 노무현 재단하고 노건호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정진석 쪽에서는 그래 이왕 잘 됐다. 그러면 법정에 가서 사실관계 따져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제가 논리적 모순인가. 이분들이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 청소년들에게 진짜 논리적 사고를 못하게 가로막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조작 막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조작 막말에 대해서는 책임져. 요게 하나의 선을 그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조작 막말로 책임져.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지. 조작 막말에 대해서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 제기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문제 제기는 그거는 뭐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죠. 전혀 별개를 가지고 물타기를 해요. 예,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가 지금 그 아이비 평가 과정을 도입하려고 바칼로레안가 바칼레로안가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거 핵심이 논리적 사고 추론 능력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서술형 평가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걸 가로막는 쪽이 자유한국당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저렇게 비논리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고요. 막말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조작된 막말. 보통 사람하고는요, 이렇게 상대방이 무슨 말실수를 했더라도 내가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걸 교정해주면 아 미안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쵸. 마치 이 사람들은 거짓말인 건데도 불구하고 진흙탕 만들어버리겠다는 의도는 보이잖아요. 정진석이 뭐 말실수로 그게 처음에 시작했던 상황 그쵸. 어쨌든 간에 네. 두 번째 페이스북 글을 쓸 때 납작 엎드리지 않고 무슨 노무현 대통령이 다 용서하라고 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지금 고소까지 들어가니까 그래 그럼 법정에 가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쵸. 가봅시다. 예. 예, 그 막말 조작에 대해서 먼저 따져봅시다. 노건호 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러 가면서 했던 말이 좀 되게 짠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 재작년에 왜 김무성 씨가 추도식에 온 적 있잖아요. 그때 네. 운동화 신고. 네. 그때 김무성 씨 앞에 대놓고 이제 정말 준엄하게 꾸짖었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더 정서적이었죠. 네, 노건호 씨가 이번에. 아버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계속 현실 정치에 소환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저 세상에서 쉬고 계신 분입니다.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 없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아버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계속 현실 정치에 소환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여기 이제 아주 답을 잘하셨는데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비열한 정치 공세.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 어때요? 당 분위기는 분노에 끓겠어요? 그쵸. 다 분노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태도는 다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친문이냐 아니냐로 뭐 한때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김한길 대표조차 당신이 진성친노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님을 걸고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된 분노, 단결된 분노, 예,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 정치적 필요에 따라 왜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할까? 예, 이거는 사실은 저는 요새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서야 이들이 노무현의 힘, 노무현 정신, 그게 DJ와 노무현 정신이 민주당과 야권 지지자들을 지탱하는 근본적 철학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 애정, 사랑 이런 것이 뭐 사그라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의 그 단일 대통령 선호도로 53%, 4%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었던 일이에요. 박정희 대통령도 50%를 못 넘었어요. 47%, 뭐 48%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을 근본적으로 흠집내지 않으면, 흔들지 않으면 이 야권의 독특한 열풍, 그들에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주영 실장하고 제가 이 어려운 지역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해관계로 얽히지를 않잖아요. 우리들은. 그냥 노빠라서 얽힌 거예요. 이분하고는. 잘 모르다가 알고 보니 노빠예요. 그래갖고 그래 같이 일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는 각종 버전으로 지속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지속되면 될수록 지몬미 현상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로서 고착될 거고 무의식 속에 들어갈 거고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치 소비자, 저기 국민으로서 그쪽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도 좀 해봐야 되고. 네. 그래서 생각을 막 해봤어요. 왜 저럴까? 근데 가치를 두는 게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상 초유의 비극적인 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거고, 뭐 네. 거기에 대한 분석은 또 수도 없이 방송을 했고요. 네. 근데 그쪽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주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 의도를 떠나가지고 뇌물 받았다. 그래서 그게 부끄러워서 돌아가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합리화를 시켜서 간단히 말해서 니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노무현 대통령 깨끗한 사람 아니야. 이명박이나 노무현이나 똑같아. 요거 자기들끼리 그렇게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비슷한 이슈가 터지면 똑같은 마인드로 계속해서 그걸 던져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저쪽 사람들은 이명박만 해도 수십조 원대 비리가 걸려 있어도 자살할 사람들 아니다. 차라리 형을 살고 나오고 말지언정 돈 지키는 사람들의 가치가 있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또 뇌물이라고 부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그 가치를 남들이 하는 이야기는 안 듣고요.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주구장창 내다 보니까 완전히 개입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완전히 DNA가 다른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2번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죠? 당선됐어요. 탄핵 당했어요. 국민에 의해서 다시 당선됐어요. 2번 대통령에 당선되신 셈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보면 정말 극적으로 전 국민의 가슴을 터질 듯이 끌어올리게 해서 되시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실 때도 전 국민의 애간장을 끊어놓고 돌아가시고, 이런 이 서거하신 이 과정이 영원히 신화로 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신화는 건드릴수록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런 유치한 공작, 유치한 언어 유희적 공작은 뭐 이제 전혀 성공하진 않고, 아까 말씀하신 정신승리. 노 대통령 돌아가시던 날 지금도 기억이 선한데 충격이 너무 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 있으면 처음에 눈물도 안 나와. 멍해지다가 저녁 시간대쯤 돼가지고요. 동네에 혼자 술 한잔하러 내려갔어요. 네. 근데 그 옆에 좀 나이 좀 저보다 훨씬 드신 분들이 한 3분이 남자분들이 술을 먹다가 이제 당연히 화제가 그거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였다면. 근데 뇌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왔어요. 네. 이제 처음으로 밝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병을 깼던 적이 있습니다. 야, 이 개자식들아. 푸나님이 저 원래- 지금 말씀하신 그 욕은 삐처리가 되나요? 아니요. 그냥 나가나요? 화끈하시네. 아니, 그 정도로 분노했던 사건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저런 것들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삭히고 있었던 거죠. 사실 시간이 지나가지고. 네.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인간이라면 소환하면 안 돼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DNA 속에는 그걸 다시 소환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욕을 하면 정말 그때 내가 병 들었던 그 심정이 다시 생각난다는 거죠. 사리를 느끼게 만들 정도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냥 조금 더 참아지는 거지.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1년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조정해서 꺼냈다고 하면 정말로 칼부림 나요. 네, 네. 그런 심정이었죠, 우리가 다. 근데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그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8개월 받았거든요. 확정 판결 받았었어요. 8개월 실형. 그러니까 요 핵심이 뭐냐면 없는 말을 만들었어요, 여기도. 허위사실까지 적시해서 모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석 님의 경우도 허위사실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평가의 영역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책임져야죠. 법적으로도 책임지고, 이게 법적으로 책임을 지우면 이후에 또 이런 조작 막말 사건이 좀 사그러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보수적인 사람들은 공포에 반응을 한다는 거. 공포.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거를 온정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법과 원칙에 따라 응징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만, 예, 이거는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 지킬 것이 많은 자들이 네. 그 자기 것을 잃게 되는 순간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네. 이게 단순하게 뭐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이제서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로 4개월 넘게 달려오는 때는 그냥 정권 뺏긴지 몰랐는데 네. 각종 언론들이 지금 현재 이명박에 대한 뉴스를 계속 쏴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감하는 것 같아요. 그들도. 네. 그래서 각종 자기가 선 자리에서 자기 성향에 따라 이렇게 각종 대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그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 그게 이제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예, 그렇게 보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감옥 가보면요, 감옥. 부자들이 못 견딥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못 견디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감옥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감옥이 원래 나이 들어서 살기 어렵고, 돈 많아도 살기 어렵고, 아파도 살기 어렵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보수 쪽의 분들이 감옥살이가 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 중에도 보면 좀 많이 있는 분들 더 힘들어하세요. 예. 이거 뭐 이름을 밝힐 수 없으나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주말 일요일 방송에 그 김민석 방송에서는 네,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같은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상 실형 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거야 뭐 전망해봐야 틀릴 수도 있겠지만 현역 의원이라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 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요. 에휴,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욕한 부분은요. 삐처리 안 해요? 삐처리가 아니고 그때 그랬다라고 알려준 거지. 지금 제가 현상에서 욕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아, 네. 그 정도 상황이었었고요. 그게 막 가슴속으로 10년 가까이 응어리 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걸 스스로 꺼내는 건 자살행위예요. 노무현 재단하고 노건호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정진석 쪽에서는 그래 이왕 잘 됐다 그러면 법정에 가서 사실관계 따져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 제가 논리적 모순인가. 이분들이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 청소년들에게 진짜 논리적 사고를 못하게 가로막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조작 막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조작 막말에 대해서는 책임져. 요게 하나의 선을 그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조작 막말로 책임져.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지. 조작 막말에 대해서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 제기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문제 제기는 그거는 뭐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죠. 전혀 별개를 가지고 물타기를 해요. 예,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가 지금 그 아이비 평가 과정을 도입하려고 바칼로레안가 바칼레로안가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거 핵심이 논리적 사고 추론 능력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서술형 평가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걸 가로막는 쪽이 자유한국당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저렇게 비논리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고요. 막말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조작된 막말. 보통 사람하고는요 이렇게 상대방이 무슨 말실수를 했더라도 내가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걸 교정해주면 아 미안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마치 정진석의 노무현 대통령 부관 참시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왜 없는 말을 만들까요? 저는 요 대목이에요. 없는 말을 만드는 거. 이 방식을 이렇게 풀어볼까요? 저도 지금 방송으로 지금 며칠째 이 얘기를 다루고 있어서 네. 나름 깨달은 바 네. 이 사건 자체를 이슈화 시켜서 네. 어제까지는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슈화 시켜서 차라리 법정으로 가는 걸 택해서 네. 그게 계속 논란이 되는 걸로 해서 네. 이명박의 비리를 약간 등치시켜 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 그런 의도로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뭐, 성공 안 해도 공작은 진행된다, 이런 거니까. 저 사람들을 거대 악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권력을 쥐고 있던 자들이 쪼그라들어서 궁여지책으로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모습이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거대한 게 있지 않을까라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몰리니까 이런 짓도 하는구나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뭐 저도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없는 말을 만드는 건 또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조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철수 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민의당 누군가가 제보 조작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거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목표가 안철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을 깎아내린다. 그거 역시 실패한 공작이죠. 그런데 이번에 정진석 님이
님이 어머, 왜 이러세요? 엄마. 네, 아니요, 이게 요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진석 의원 사람님이. 정진석 의원님이 됐어요. 이분이 이제 한 거는 사실이 아닌 전혀 날조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말이 안 돼서 너무 말이 안 되는 날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날조에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갈 때 이제 우리 딸하고 엄마 몇 시에 와 이렇게 챗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8시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는데 우리 딸은 많이 당해서 8시에 올 수 있겠어? 이렇게 나옵니다. 사과 맞다 이거지.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10시쯤 들어가게 되면 우리 딸이 메시지가 오겠죠. 8시까지 온다며. 그럼 어머 어떡하니? 아주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어.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제가 하게 그렇죠, 될 때 예. 목표는 딸한테 크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검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쩔 저는 수 없는 거지.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습관화 되다 보니 우리 딸 말에 따르면 이 하얀 거짓말과 검은 거짓말의 경계가 모호한 엄마 사람. 제가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그 이슈 자체를 얘기하는 것도 평가만 해도 민감해요. 근데 거짓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거짓말을 뭘 목표로 만들었겠냐. 그 순간에 이 거짓말을 한 정모님이 이게 다 계산해갖고 이걸로 이렇게 해서 MB를 보호하고 막 이렇게 틀을 짰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깊게 들어가면 네. 이제 이따 그 얘기를 다시 다룰 텐데요. 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대. 그들이 이제 국정원 동원해서부터 그때부터가 제대로 된 국정원 심지연단이 활동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민심막 요동치니까. 네. 네. 이거는 정치보복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뇌물 받고 돌아가셨는데 하면서 만들어낸 거짓말이 아예 수년 동안 그들한테 일상화돼 있어서 아예 박힌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박혔어, 그들은. 그러니까 이번에 심판받은 거예요. 틀린 생각이 박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더 나아가서 평가가 아니라 거짓말을 만든 거잖아요. 이 거짓말은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이 거짓말은 나도 처음 들어봤어. 나왔어요. 그렇죠. 네, 네. 이주영 실장님, 네. 이 거짓말은 처음이죠. 네. 그러니까 홍준표까지는 뇌물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됐어. 권양승 교사를 끌어들인 건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됐다. 그건 이미 사실이 밝혀진 거거든요. 같이 산책을 나가시라고 잠깐 기다린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순간적으로 그쪽 분들이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돌았다고 덜컥수 같은 거야? 좀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안 그렇고는 어떻게 그런 근데 거짓말을 이게 말이 아니고 글이란 말이에요. 그게 더 문제지. 그 글을 올린 시점이 밤 아닌가요? 새벽에 연애 편지 쓰다가 아침에 찢는 거랑 비슷한 거?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이 우연은 결국은 필연으로 둘러싸여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짓말인 건데도 불구하고 진흙탕 만들어버리겠다는 의도는 보이잖아요. 정진석이 뭐 말실수로 그게 처음에 시작했던 상황 그렇죠. 어쨌든 간에 네. 두 번째 페이스북 글을 쓸 때 납작 엎드리지 않고 무슨 노무현 대통령이 다 용서하라고 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지금 고소까지 들어가니까 그래 그럼 법정에 가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가봅시다. 예. 예, 그 막말 조작에 대해서 먼저 따져봅시다. 노건호 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러 가면서 했던 말이 좀 되게 짠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 재작년에 왜 김무성 씨가 추도식에 온 적 있잖아요. 그때 네. 운동화 신고. 네. 그때 김무성 씨 앞에 대놓고 이제 정말 준엄하게 꾸짖었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더 정서적이었죠. 이 노건호 씨가 이번엔. 아버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계속 현실 정치에 소환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저 세상에서 쉬고 계신 분입니다.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 없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아버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계속 현실 정치에 소환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여기 이제 아주 답을 잘하셨는데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비열한 정치 공세.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 어때요? 당 분위기는 분노에 끓겠어요? 그쵸.